예, 정말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결과를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 전략을 또 세워야 됩니다.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박재영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저 어제 9시에. 역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제가 네. 그렇게 질문 드린 거는 밤까지 뭐 저도 이제 늦게까지 계속 막판 상황 보면서 늦게 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긴장감을 좀 여쭤봤던 건데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을 드려서. 전 참고로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도 일찍 주무셨습니다. 일찍 자고 아침에 결과 보고 계속 바뀌니까요. 현명하십니다. 그런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자, 이제 미국 대선 국면이 뭐 치열하게 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지금은 다시 바이든 쪽으로 조금 우세하게 갔고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다. 예, 국내는 또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사실은 해결됐다. 그러면 추가적인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도 될 시점인가요? 네, 10월에는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미국의 대선,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었고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2020년도 말을 어떻게 이제 개인이 또 매도하면서 망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뭐 사실 미 대선도 어떻게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까지 세웠던 시나리오별로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게요, 맞아요. 네, 근소한 표 격차로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증시에서는 그랬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것이다. 그래서 대법관도 길어지고 바꿔놨고. 뭐 그런데 뭐 어제 미국 증시는 그러지 않았지 그리고 않습니까? 상원도 블루웨이브가 안 됐고 공화당이 맞습니다. 차지하고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주가는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유동성이 오르려는 그 빌미를 잡은 거죠. 뭐 누가 됐으니까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랐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봤을 때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뭐 앞서서도 FOMC 이야기를 하셨는데 FOMC에서 계속 이제 불평등을 언급하고 나섰거든요. 불평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연준이 돈을 풀면 큰 기업들은 수혜를 받는데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작은 기업이라든지 개인 그다음에 코로나에 수혜를 받아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진짜 수혜를 받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연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민주당은 뭐 그렇습니다. 뭐 큰 기업들을 살린다기보다 독점 이런 것 조금 이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바이든이 당선이 된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이제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됐다.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에서 3억으로 만약에 줄였을 경우에 개인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부담을 좀 줄였죠. 2023년 지금 표를 보시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된 게 2017년과 19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25억에서 15억, 15억에서 10억 이렇게 낮아졌는데 그때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개인들의 매도가 12월 달에 쏟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졌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안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세금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조금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했었던 상황,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었잖아요. 누른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됐으니까. 뭐 왜냐하면 사실 12월에 팔아도 그 사람들이 1월에 다시 사거든요. 심리적으로만 이런 게 있다,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을 뭐 대주주 양도세에 걸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 미리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섹터별 얘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소위 이제 뭐 트럼프가 선전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바이든 관련주는 밀렸는데, 네, 친환경은 다. 예, 친환경은 밀렸고 5G 혹은 뭐 기술주이 올랐는데 오늘 양상은 또 달리 나타날까요? 아니면 뭐 기술주들도 이제 좀 힘을 덧붙여서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 될까요? 이게 어제 저는 나스닥 급등하는 걸 보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러게요. 상상력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만 한 게 아니라 상원 선거, 하원 선거 다 같이 했었거든요. 이제 상원은 이제 35석. 이제 일부만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공화당이 만약에 민주당한테 7석 정도 뺏긴다라고 하면 7석 정도 뺏긴다라고 하면 이제 상원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 상하원 다 휩쓰는 걸 블루웨이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기술주의는 악재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기술주의 반독점법 이런 것들 이제 개정해가지고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 너무 너희만 이제 잘 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원이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기술주들이 급등했어요.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 암만 이게 법을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 반독점법 이게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업종별로는 좀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에 좀 많이 이제 밀어주는 예전에 오바마 케어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좀 싸게 이제 잘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되는 또 헬스케어가 안 좋았거든요.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조금 지지율이 높아지면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뭐 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랑 어떤 정책을 초반에 펴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뭐 기술주의 운명은 대통령과 상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상황 바이든이 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좀 안 좋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아직 대통령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누구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양책이라는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쪽은 좋아질 수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기술주만 좋고 테크만 좋고 그랬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양책에 대한 투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인프라 섹터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대통령이 처음이 되고 나면 누구든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정책을 펼 겁니다. 봉쇄 정책 이런 것들 최근에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해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통계를 보니까요. 대선 직후에 한국의 대미 수출이 많이 좀 감소한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사실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 반덤핑, 관세, 그다음에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이제 물량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업종별로 보면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프라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자동차라든지 철강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일단 부양책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해서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악재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백신이 이제 개발되면 개선이 될 거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오고 윤곽이 잡히고 하면 지금 많이 오른 기술주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헷갈리는 국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보면 뭐 트럼프가 좀 갑자기 예상보다 좋겠다고 해가지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5%, 6%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었었고요. 시장 흐름이 또 바뀌었고 오늘은 또 어떻게 될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인데 전략은 뒤쪽에 좀 마무리하겠고 거기에 시간을 좀 쏟겠습니다. 내용들은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보고 마지막 전략이 중요해서요. MSCI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11일 MSCI 지수 변경 있고 코스피 200도 정기 변경 있는데 종목들이 좀 들고 나는 것들이 있죠. 관련해서 얘기되는 종목 좀 알려주세요. 네, 11일 반기 리뷰가 있습니다. 네. 반기 리뷰가 이제 요런 거 바꿀 거예요라고 미리 고시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편입은 11월 30일 날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반기 리뷰가 분기 리뷰보다는 조금 교체 수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리밸런싱은 인도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상해 A 지수가 편입된다, 그다음에 사우디 지수가 편입된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도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인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우리 쪽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게, 사실 FTSE는 선진국 지수거든요. MSCI는 신흥국 지수인데 MSCI만 지금 선진국으로 편입 못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뭐 지수 사용권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빨리 선진국으로 편입돼야 이런 홀대를 안 받는. 이제 신흥국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신흥국 기준으로 보면 얘들은 성장률도 낮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지거든요. 한국의 비중은 계속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패시브 자금의 수혜를 받는 것보다 선진국으로 하면 패시브 자금의 수혜는 좀 적게 받습니다. 비중 자체가 낮으니까. 그런데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선진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꽤 괜찮은, 이제 신용도도 높고 성장률도 높고 한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홀대를 받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번 이제 정기 변경도 반기 변경도 한국 수급에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몇 수혜받는 종목들도 있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SK케미칼, SK바이오팜,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편입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편입하는 종목들 주목을 하는 거는 반기 리뷰가 나오고 30일 날 이제 실제로 편입되는 그 시점, 그때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편입된 이후에는 또 뭐 수급이나 이런 거에 큰 도움을 실제로 받는 건 아닙니다. 한 1,500억에서 1,700억 정도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되긴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주가가 엄청 오른다? 이거보다는 편입돼서 미리 사놓는 이 수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출되는 종목은 더 많을 거다라는 거. 그런 종목들도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 몇몇 이제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MSCI 선진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작 갔어야죠. 지금 중국에 치이고 지금 이제 인도에 치는 거군요. 네, 그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수급상의 좀 부담이고. 어제 대선 때문에 또 묻힌 뉴스 가운데 저는 그 엔트그룹 상장이 갑자기 중단됐지 않았습니까? 마윈이 얘기 한번 잘못했다 불려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이런 대규모 기업을 상장 중지시키고 외국인 자금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상장이 얼마나 늦어지냐에 따라서 그런 자금은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어제 묻힌 얘기라 잠깐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런 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전반적인 전략 방향들을 마무리를 좀 하겠어요.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기술주가 다시 올라가느냐, 가치 중심이냐, 혹은 친환경이냐, 밸런스 쌓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니면 같이 가는 국면일까? 전략하고 관심 섹터 좀 알려주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뭐 바이든이 되느냐, 뭐 이야기는 이제 거의 정해진 것 같고, 근데 기존 시나리오대로 안 가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시장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함께
이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네.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불확실성이 2개 해소됐으니까 이제 코로나 정도만 해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시장 뭐 굳이 안 좋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 해소가 된 시점에서 변동성이 큰 건 좀 걱정스럽지만 뭐 지수 측면의 분할 대응, 저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2차 웨이브가 온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면 이미 늦습니다. 주식은 다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위험을 조금 줄이는 것, 분산 투자하는 게 되겠죠.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미 대선도 이미 끝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 더 늦어지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FOMC도 있지만 네. 이제 고용 보고서, 이제 저번 달에 조금씩 충격이 쌓이고 있어요. 미국이 고용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이 만약에 그 코로나 확산 때문에 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존에 쌓아놨던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뭐 미국 행정부도 새로운 대통령이 빠르게 이제 합의를 해서 부양책을 뭐 꺼내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많은 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될 거고,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긴 하지만 날이 추워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신은 개발이 뭐 진행이 될 거니까요. 뭐 연초에 백신에 대한 뭐 발표가 나오면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도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분할해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뭘 사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뭐 한쪽이 그러게요. 확 갔다가 한쪽이 확 갔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네. 지수로 접근을 하시던가 누가 사는지 누가 끌고 가는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3거래일 동안은 기관이 이끄는 장세였거든요. 기관이 그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아놨습니다. 특히 양도세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간다라고 예측하고 미리 팔았잖아요, 기관이. 그것 때문에 예. 엄청 많이 팔아놨는데 네. 그것들을 최근 3거래일 동안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의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으로는. 그러면 그런 쪽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거래일 동안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한 3종목 정도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몇 개 더 볼까요? 카카오, 삼성 SDI, NC소프트입니다. 뭐냐? BBIG거든요. 반도체 예, 플러스 그러게요. BBIG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줄여놨던 것들, 차익 실현해놨던 것들 다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해서 며칠 동안은 불확실성이 있는 이 기간 동안은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실적도 좋아요. 그렇죠. 실적도 예. 좋습니다. 이런 실적 좋고 기간 수급 쏠리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마켓 인사이드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저희가 준비된 건 못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해석할 게 많고 또 중심 잡을 게 많았기 때문에요. 전략 중심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